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송시영입니다. 이렇게 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MPFL 리컨스트럭션입니다. 파텔라 디슬로케이션의 최근 치료 경향을 보시면 2016년 JBJS의 리뷰 아티클에서 리커런트 파텔라 디슬로케이션은 아나토미컬 팩터가 심하지 않으면 MPFL 리컨스트럭션만 하고 시비어 아나토미컬 팩터가 있다면 MPFL 리컨스트럭션 플러스 다른 구조 수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포트 ICL에서 보면은 성장판이 열려있는 소아 환자에서 MPFL 리컨스트럭션이 가장 중요한 수술이고 TBR 투버러시티 트랜스퍼나 트러클리어 플라스티가 필요하다면 이런 뼈 수술은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 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ICL에서 보시면 처음 탈구가 되든 재탈구가 되든 MPFL 리컨스트럭션을 모두 해주고 그 아나토미컬 팩터를 잘 분석해서 추가적인 뼈 수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파텔라 디슬로케이션의 퍼스트 초이스 프로시저는 MPFL 리컨스트럭션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나토미컬 팩터를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수술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TTTG 디스턴스가 20mm 이상이면은 메디얼 TBR 투버러시티 트랜스퍼 그리고 CD 인덱스가 1.2 이상의 파텔라 알타가 있다면 디스탈리제이션, 시비어 디스플라지아가 있으면 트라클리어 플라스티, 그리고 발거스 디프모티가 심하면 바라스 오세오토미, 로테이셔널 말 얼라인먼트가 있다면 디로테이셔널 오세오토미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줍니다. MPFL의 아나토미는 파텔라 부착 부위가 더 넓고 대퇴골 부착 부위가 좁은 이렇게 팬쉐입 타입의 스트럭처인데요. 파텔라의 주요 부착 부위는 위쪽 3분의 2 지점이지만 최근 아나토미컬 연구에 의하면 MPFL이 VMO에도 붙어 있고 추가적으로 더 연장이 돼서 바스터스 인터메디어스까지 부착되어 있다고 근육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피머 부착 부위는 메디얼 에피콘다일의 뒤쪽이고 어덕터 투버클의 아래쪽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얼리 프랙션, 그러니까 즉 0도에서 30도에 구부릴 때 프라이머리 파텔라 스테이빌라이저인데요. 무릎이 30도 이상 더 구부러지면은 트로클리아의 라테랄 파셋이 막아주기 때문에 아티큘러 지오메트리가 더 중요한 구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카다바 스터디에 의하면 MPFL의 랭스 체인지 패턴은 30도에서 길이가 가장 길고 그리고 무릎이 더 구부러지면서 더 이제 길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서 MPFL 텐션은 얼리 프랙션에서 타이트하고 무릎이 더 구부러지면 렉스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MPFL의 그 파텔라 디슬로케이션은 MPFL 그 손상이 95에서 100%
가 이제 손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어큐트에서는 이렇게 럽처가 보이고, 그리고 재발성 탈구에서는 이렇게 이론게이션 되면서 인대가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FL 리컨을 하는 이유는 끊어진 MPFL을 아나토미컬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아나토미컬 리컨의 개념입니다. MPFL은 주로 2000년대 이후에 부터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컨트로버시가 많은데, 그래프트를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픽세이션 사이트, 파텔라 픽세이션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싱글 번드로 할지 더블 번드로 할지, 무릎을 몇 도에서 고정을 할지, 그리고 얼마의 강도로 할지, 그리고 소아 환자에서 성장판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활,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래프트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알로그래프트보다는 오토그래프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햄스트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트에 따른 재발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면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 오토그래프트가 알로그래프트보다 더 우수하지 않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른 메타 분석 연구도 오토와 알로의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결과인 쿠잘라 스코어는 오토그래프트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발에 관해서는 하지만 어떤 그래프트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대 강도를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MPFL은 얼터메트 로드가 200에서 145 정도가 돼 있고, ACL은 1700 그리고 1200 정도가 세미 텐더너스는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스티프니스는 MPFL은 8에서 12 정도고요. 스티프니스는 ACL은 182, 그리고 그라실리스도 171이 되고, 텐설 스트렝스도 MPFL은 200, ACL은 2000 정도가 돼서 ACL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트는 사실은 네이티브 MPFL보다 매우 스티프하고 더 강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MPFL의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얇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그래프트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100% 오토그래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그라실리스나 세미텐더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텔라 부착 부위는 위쪽 3분의 2에 부착을 하고, 피머는 쉐틀이 이제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든 쉐틀 포인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피머럴 픽세이션 포인트가 MPFL의 랭스 체인지와 랭스 체인지 패턴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 플렉시멀에 고정을 하게 되면 플렉션시 타이트해지면서 오히려 메디얼 타이트니스가 생기고, 디스탈에 고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플렉션 하면서 렉스해서 서브럭세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먼트를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할지 아이소메트릭 리컨스트럭션을 할지를 보시면, 먼저 MPFL이 그러면 네이티브 MPFL이 아이소메트릭 컨스트럭션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저자들은 MPFL은 넌 아이소메트릭 컨스트럭처라고 하였고요. 카다버 스터디를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MPFL의 랭스 체인지 패턴인데, 0도에서 30도에서는 아이소메트릭 하다가 30도에서 길이가 가장 길고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오히려 길이가 짧아져서 가장 긴 거와 가장 짧은 거 약 13mm 정도 차이가 된다고 해서 넌 아이소메트릭 스트럭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랭스 체인지와 그래프트 텐션을 위해서는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인 비보 스터디를 보시면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이 이렇게 네이티브 MPFL의 랭스 체인지 패턴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가장 길이 변화가 짧아서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이 더 모스트 아이소메트릭 리컨스트럭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파텔라를 고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크게 본터널 테크닉과 에퍼처 픽세이션 테크닉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처 앵커를 사용하거나 인터피어런스 스크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텔라 본 터널 테크닉은 이니셜 스트링 픽세이션이 강하고 텐던 투 본 힐링이 잘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텔라 프랙처가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좀 변형시켜서 터널의 다이아미터를 좀 얇게 하고 어블리크하게 뚫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파텔라 본 터널 테크닉은 대부분 다 파텔라 프랙처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 많게는 7%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 수처 앵커를 사용해서 그래프트를 고정하는 그런 수처 앵커 픽세이션 테크닉이 쉐트레이에서 고안이 되었고, 제가 하는 방법은 수처 앵커를 사용하지만 본이 그루브를 만들어서 파텔라 부착 부위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처 앵커 테크닉을 좋아하는 이유는 슬기골 탈구는 대부분 피메일 애돌레센트, 그러니까 어린 여자들한테 잘 생기기 때문에 파텔라가 작고 얇습니다. 그래서 수처 앵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 그루브를 만들면 어느 정도 텐던 투 본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파텔라 부착 부위에 벌을 사용해서 그루브를 만들고요, 투르를 만들고 수처 앵커를 위아래로 삽입을 하고 텐던을 그 그루브 안에 쏙 집어넣고 위아래로 수처를 하고 이쪽에 열려있는 부분은 렘넌트 MPFL로 꼬매줘서 덮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한 임상 결과와 수술 테크닉을 이렇게 기술해 놨고요. 다음은 더블 번들로 할지 싱글 번들로 할지에 관한 이슈인데, 더블 번들로 하는 것이 싱글 번들로 하는 것보다 페일러 레이트가 적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쿠잘라 스코어도 더블 번들로 하는 것이 싱글 번들보다는 더 임상 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이런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번들로 하는 것보다는 더블 번들로 하는 것이 네이티브 MPFL을 해부학을 잘 복원해 줄 수 있고 바이오메카니컬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더블 번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블 번들로 했을 때 이 위의 번들과 아래 번들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기능의 차이가 있을지, 랭스 체인지 패턴의 차이가 있을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무릎을 0도에서 120도까지 구부리면서 위에 있는 번들과 아래에 있는 번들의 랭스 체인지 패턴을 비교를 해 봤는데, 위에 있는 번들은 30도에서 가장 길이가 길었고, 그래서 얼리 플렉션 시 되게 텐스한 경향을 보였고, 인피리어 밑에 있는 번들은 60도에서 길이가 가장 길면서 텐스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MPFL의 주된 기능은 얼리 플렉션일 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피리어 번들, 위에 있는 번들이 메인 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무릎을 고정할 때 무릎을 어느 정도 구부릴까에 관한 것인데요. 보통 20에서 45도 정도로 구부린다고 되어 있고, 네이티브 MPFL이 30도에서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에 30도 근처에서 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트 텐션이 중요한데, 제가 너무 세게 당기거나 너무 약하게 당기는 그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 첫 번째는 반대편 무릎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텔라 디슬로케이션 있는 환자가 제너럴라이즈드 렉서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외측 저리가 1cm 정도 되는 정도에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방법인데요. 파텔라가 이렇게 2쿼드런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한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 환자에서 이 수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MPFL 풋프린트가 성장판하고 매우 가깝게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다행인 것은 성장판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커버처가 져 있습니다. 커브가 돼 있어서 레터럴 뷰에서 셔틀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성장판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시험을 돌려서 AP로 보면은 성장판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핀을 위로 향하지 말고 디스털로 향한다면 그 소아에서도 성장판 손상 없이 아나토미컬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술해서 처음부터 웨이트 베어링을 시키고 니 각도는 계속 증가시키면서 4주째 목발 제거하고 8주째 브레이스 제거하면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운동을 시작합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4세 여자 환자고 1년 전에 MPFL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했습니다. 이분이 군인이고 미군인데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인데요. 증상이 항상 무릎이 뻑뻑하고 가만히 있어도 뻑뻑하고 구부릴 때 증상이 심해지고 디프렉션이 잘 안 돼서 운동을 잘 못한다.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는데 피지컬 상에서 상당히 타이트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은 MPFL은 인텍트 하고요. 근데 피모럴 픽세이션 포인트가 상당히 위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절경, 내시경 상에서 보면은 무릎을 구부릴 때 상당히 타이트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수술을 시행했는데 인대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서 이것을 그냥 사용하기로 했고, 이것을 디태치 시켜서 다시 셔틀 포인트를 다시 잡아서 수처 앵커를 사용해서 다시 고정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에 직후부터 매우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1년 팔로우업에서 훈련하고 운동을 잘 받으면서 잘 지내서 결과가 좋은 경우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MPFL은 얼리 플렉션, 그러니까 0도에서 30도에서 가장 중요한 파텔라 스테빌라이저고요. 그리고 파텔라 디슬로케이션 때 대부분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아나토미컬 MPFL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해부학적 아나토미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 수술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트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피모럴 픽세이션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MPFL에 관한 아나토미와 펑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